안녕하세요. 우상승장에 최적화된 수익 공식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7, 16, 33, 54.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듣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평선 기준 매매 이해하기. 상위 3%의 투자 수익 공식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달말에만 올라타라. 이 용어가 굉장히 유명한 용어죠. 주식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달 주식이 아닌 하락할 주식에다가 올라타서 계속 방치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위 3%의 고수들은 달말을 골라서 올라타고요. 그리고 심지어 달말이라고 생각해서 올라탔는데 그게 실패하면 그 말을 갈아치웁니다. 갈아치우는 기준은 어떤 투자 방식으로 내가 접근을 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중장기 투자냐, 가치주 투자냐, 성장주 투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성장주는 달리지 않으면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종목은 갈아타야 되는 거고, 가치주는 언제 달릴지를 몰라요. 하지만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1000%, 2000%, 3000%, 심지어 10,00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수,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 출현하거든요. 그런 종목들마다 구분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는 달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주 이야기는 또 아니고 중장기 투자도 아닙니다. 단기 스윙이에요. 단기 스윙이고 초단타 같은 이런 스캘핑은 아닙니다.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 활용 매매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자 수익의 근간은 사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 기준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1년이든 2년 뒤에 내가 수익이 생겨서 복리로 가는 사람과 손실이 생겨서 손실까지 복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수익이 복리로 가야지 되는데 손실이 복리로 가면 쪽박을 차게 되거든요. 제가 심지어 지금까지 본 중에 20억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출발했습니다. 2017년도에.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남은 전재산이라기보다는 주식 투자 자금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저는 반대로였어요. 반대로 완전히. 자, 기준별 두 가지 매매 공식을 설명합니다. 매매 방식을 먼저 이해합시다. 자, 이 매매의 기준점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상위 3%,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준점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종목 섹터, 그 다음에 종목과 비중, 매도 자리,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종목 섹터, 종목 비중, 매도 자리. 첫 번째,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과 주식으로 손실이 나는 사람의 다른 점,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주식을 함부로 쉽게 사는 사람과 굉장히 심도 있게 관찰을 하고 그리고 분류를 해내는 작업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에는 뭐가 문제냐면 종목 섹터예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실패자들은 종목 섹터부터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종목부터 봅니다. 종목만 골라요. 그 종목이 어디에 해당되는 섹터인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목 섹터가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에 섹터가 33가지, 그 정권사마다 분류한 게 조금 달라요. 저는 미래에셋 정권을 쓰니까 33가지 정도인데, 33가지 중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2년 안에 오르는 섹터는 5개밖에 없습니다. 3개에서 5개예요. 그 돌발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5개 정도인데, 가끔씩은 7개까지 나옵니다. 7개까지 나오지만 나머지 2개는 한번 올랐다가 금방 폭락해버려요. 그런 거는 빼고 3개에서 5개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유망 업종은 5개 정도가 추려지고요. 4차 산업과 독과점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4차 산업과 독과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이 아닌 그런 종목은 오르긴 오르더라도 내가 팔지 못하면 2년에서 6년 동안 내려가는 구간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종목 섹터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종목 비중입니다. 비중은 종목과 비중이에요. 종목은 저 5대 산업
하고 그 다음에 독과점 종목 안에서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유망 업종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성장성이 높은 종목만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종목 섹터, 종목 비중, 종목과 비중, 비중은 왜 종목과 같이 놔둬야 되냐?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있고 고르다 보니까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자, 5대 유망 업종 중에 1등부터 5등까지가 순위가 이미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시대별로 조금 달라요. 어떤 시점마다. 얘가 1등부터 5등까지가 1등이 주가가 좀 내린 구간이냐, 2등이 주가가 폭등한 자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자리에 다르니까 그 비중과 종목별로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매도 자리. 자, 첫 번째 종목 섹터와 종목, 그 다음에 매도 자리를 기준해서, 자, 이 앞부분 두 개를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내가 수익 낼 구간을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매도 자리, 차트상에서. 차트 공부를 안 하고 차트를 보지 않고 매수하는 거는 정말 위험해요. 에코프로나 삼성전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대표적으로 차트를 안 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차트를 보고, 아, 여기가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자리인지 폭락 확률이 높은 자리인지, 아마 크게 물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폭락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기 때문이죠. 상승 확률 자리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상승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자, 주가에 패턴이 있다, 추세가 있다라는 걸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몇 가지 실내 이미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매매 방식을 이해하기. 자, 투자 기간 며칠에서 3개월 내에 수익 실현을 목표합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그랬죠. 이거는 단기 스윙이다. 단기 스윙이에요. 초단타는 스캘핑은 몇 분에서 몇 시간이거나 며칠이죠. 하지만 이거는 며칠에서 3개월 내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거고, 투자 방식은 세 가지 자리마다 다른 비중을 가져간다. 총 세 가지지만 플러스 한 개 더해서 네 가지입니다. 3분할과 5분할 하락 방어형 매수한다. 저는 제가 안전한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자리를,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기는 하지만 그게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락 방어형으로 3분할과 5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종목마다 틀려요. 목표 수익은 가형은 3%에서 20% 예약 매도를 해요. 자, 3분할, 그리고 뭐 한 10% 이상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하면 스탑로스를 겁니다. 이익 실현형 조건을 걸어서 그거는 스탑로스, 자동 매매 하는. 3분할 매도는 3분할 매도 3%, 10%, 20% 이런 기준이겠죠. 자, 나형은 10%에서 60%인데, 나형은 요즘 좀 뭐 한참 뜨고 있었던 누구냐면 성인의식 매매라는 게 있어요. 그분의 매매 방식을 할 경우에는 나형에 속합니다. 나형이 좀 안정적인데 약간 기다림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은 2개월,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밑으로 이제 기복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모든 목표 수익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상성장이지만 기복이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목표는 한 종목당 3%에서 20%가 가장 평균이에요. 일단 나형 같은 경우는 저기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가더라도 내가 분할 매수를 하면서 따라가는 최대 60%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3%만 먹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나형 같은 경우는 10%에서 20%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공 전제 조건. 앞부분에서는 매매 방식을 이해를 했다고 하면, 뒤에서는 성공 전제 조건입니다. 앞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이게 섹터가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차트 매매를 하더라도 뭐예요? 섹터예요. 섹터가 이게 불이 붙었냐 안 붙었냐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5개 섹터라고 했는데, 3개는요 미래 성장 주도주 그런 섹터고, 2개는 뭐다? 그 해나 그 구간에서 돌발적으로 생기는 호재 중에 아주 크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주 같은 것들, 지금 그죠? 실적은 크게
뭐 발생되고 있지는 않지만 성장주는 아니지만 갑자기 인공지능 AI나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봇이 옵티머스 같은 이런 게 계속 출현하니까 로봇주들이 한 100%만 갈게 지금 400%, 500%, 600%까지 막 가는 종목 생겼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성공 전제 조건은 세트부터 다른 거예요. 그 세트에 호재가 터졌냐 안 터졌냐에 따라서 더 가고 못 가고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다? 미래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차트가 어떻게 간다라는 게 아니라 미래의 차트 기준점을 두고 차트, 섹터 이런 기준점을 일단은 두고 얘들의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폭등하고 폭락하겠다. 이걸 미리 예측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그게 가장 많이 발생할 종목 섹터가 5개예요.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IR과 리서치가 최근 발생했고 목표 주가가 올랐거나 수주량이 증가했거나 자 이거를 어디서 찾냐? 네이버 정권에 다 있습니다. 네이버 정권 가면 리서치가 있죠. 리서치를 클릭하시면 산업동향부터 읽어요. 산업동향에 섹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보면 IR 리서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4차 산업이 아닌 종목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목 중에 거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허위 같은 게 있어요. 허위 아닌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한 게 있다고. 그런 걸 추려내야 됩니다. 추려내야 되고 4차 산업인 거는 지금 주가는 내가 지금 사봤는데 한 주를 알바길에서 사봤더니 100만원어치 사봤더니 끌고 내려가요. 끌고 내려갔다가 다시 관찰을 해보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진짜 주가가 많이 올랐어. 20% 30% 올랐어. 그러면 내가 벌려고 하는 게 100%가 아니잖아.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20%, 10%에서 20%예요. 그러면 10%, 20% 벌 수 있죠. 이게 끌려 내려갔더라도 그 리서치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21% 정도 내려갔어요. 내려갔지만 그 뒤에 주가는 실제로 40% 정도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첫 부분에서 올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 있겠다. 알박기를 하고 그 다음 알박기를 왜 해야 되냐면 내려가지 않고 한 4%에서 7%만 내려갔다 폭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1분할부터 해가지고 5분할까지 사거나 아니면 3분할 삽니다. 3분할 사는 경우는 이미 주가가 내려간 자리면 안 내려가고 깔딱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내려간 자리에서 리서치가 나온 종목이지만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5분할 하는 겁니다. 이게 3분할이거나 5분할은 그 자리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과 독과점 기업을 전제로 해라. 4차 산업과 독과점 기업은 내가 물렸더라도 여러분 개인 투자자잖아. 손절도 하기 어렵다.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기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도 4차 산업과 독과점 기업은 정말 단기 저점에서 단기 고점까지 300%, 500%, 700% 오르지 않은 종목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100%에서 300%, 500%씩 오를 가능성이 다른 종목의 군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왜? 지금은 우리 전 세계에서 상위 클래스 국가들은 모두가 4차 산업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이것을 진짜 명심하셔야 되고, 그 외 기업 1900개는 매수하지 않는다. 자, 2400개 중에 500개예요. 500개인데 500개 중에도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요. 30개에서 50개만 추려내요. 추려내서 이 매매를 하시면 돼요. 자, 추려내냐 못 추려내냐. 일단 4차 산업과 독과점 기업이 아닌 거를 딱 하면 몇 개가 없어지냐면 1500개가 없어집니다. 일단 1500개가 없어지고요. 그 중에 4차 산업 있고 독과점 기업이긴 한데 매출 자체가 3년 4년 적자인 종목, 이런 종목 있죠. 3년 4년 연속 적자, 이런 종목 다 제외하면 몇 개가 나오냐면 이제 뭐 700개에서 600개만 남아요. 700개에서 600개. 그리고 기사를 찾아서 거기서 악재가 터진 게 있어. 악재면 일반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그 법적인 투자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싹 다 빼버리고, 그러면 진짜 남는 거는 150개에서 70개 정도밖에 안 남아요. 많이 출연하면 70개 정도밖에 안 남아요. 거기서
거기서도 주가가 너무 폭등해버린 거. 그 빼고 나면 30개 정도에서 50개 정도 남는단 말이죠. 거기서 추세 패턴을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추세와 패턴을 찾으시면 돼요. 이게 여기까지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첫 번째 첫 단추를 끼우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쪽박 찰 일이 안 생겨요. 그렇죠? 쪽박 찰 일이 생길까요? 그래도 내가 물려도 심각하게 고점에서만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저점 매매 공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단기 저점 공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점 매매 매수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세히 뒷부분을 가서 배우셔야 돼요. 자, 단기 저점을 활용한 매매예요. 눌림목 매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돌파 매매에서도 눌림 자리. 자, 이 종목을 사서 내가 물렸더라고 해도 어때요? 2년 이내는 주가가 크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 파동이 보통 3파동, 4파동까지 나오니까 3파동 정도까지 나오니까 3파동까지 올라갈 때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섹터인 겁니다. 성공 전제 조건. 두 번째, 매매할 자리마다 각각 다른 투자를 해야 돼요. 매매할 자리마다 각각 다른 투자를 해야 된다. 단기 이평선 눌림 매매가 있고 성형식 삼각 피라미드 매매가 있어요. 성형식 매매가 상당히 좋은데 성형식 매매와 단기 이평선 눌림 매매의 차이점이 뭐냐면 차트를 이제 여러분이 시각화를 해야 돼. 뒷장에 보면 제가 4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익숙하게 하고 연습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난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습 매매를 좀 짧게 하면서 실전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좌를 나눠야 된다. 계좌를 최소한 3개 이상 하셔야 돼요. 52주 신고가 갱신 진행 종목 소파동 자리마다 7, 16, 33, 54에서 매매를 적용해라. 221선을 뚫으려고 시도하는 자리, 이거 이론인데 차트 뒤에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3, 4, 5번 자리부터 한다. 이거 이론적인 거를 이것과 차트와 병행해서 보시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지금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자기 머릿속에 자동으로, 저는 차트만 보면 이 자리가 7번, 7, 16, 33, 54 중에 어떤 게 들어가는 게 맞겠다.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게 맞겠다. 라는 게 감이 딱 오거든요. 요거는 한 3일 안에 폭등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보면 제가 16개를 했는데, 15개가 폭등했어요. 실제로. 폭등이라는 거는 그날 갑자기 그 다음 며칠 있다거나 그날 아침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 2%였어요. 2%였던 게 마감은 11% 됐어요. 11%, 8%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뽑아놓은 거는 뽑아놓은 거는 2, 3주 전에 뽑아놓고 방송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런 종목들을 미리 알고 4차 산업이니까 먼저 뽑아놓는다고 했죠. 자, 그리고 단기 고점 갔을 때 눌림 자리를 계산을 해놓는다. 이런 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엔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성형식 매매는 이거는 제가 볼 때 20% 수익 내기가 진짜 좋아요. 20%에서 60%가. 자, 증권사들마다 괴리율 40% 이상 발생 종목들, 50% 발생 종목들 계속 공지가 나가고 있죠. 그런 종목 중에 저평가 PER이 아니고 PBR입니다. 오타가 났어요. 분명히 고칩니다. PBR입니다. PBR이 낮아야지 저평가예요. PBR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일단 1점대 있죠. 1점대. 이게 지난해는 3이다가 2다가 1로 내려가는. 근데 0점 몇 %대는 이게 지금은 뭐예요? 섹터가 얘한테 안 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5대 섹터 중에 4대 산업은 맞지만 이 얘한테 섹터가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약간 비중을 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PBR이 오히려 0점 몇 %면 엄청 산 건데 섹터가 걔한테 안 온 거야. 그러면 달리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달리는 말은 아니지만 자 2년이나 3년 동안 걔들 섹터가 안 왔다. 그러면 저평가인데 그러면 올해나 2년 안에 올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한 3개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총 10개에서 15개 종목을 순서대로 삽니다. 분산 투자하고. 자, 성공 전제 조건 세 번째, 차트 시각화 올바르게 하기. 매수와 매도는 동시에 진행한다.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진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매수할 때 매수만 생각하고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획을 짜고 매수는 이렇게 하고 매도는 어떻게 하고 이걸 동시에 내 계획표에다가 쓰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는 1분할, 2분할, 3분할 하고 매도는 여기 3%에서 예약 매도 걸고 5%에서 예약 매도 걸고 10%에서 예약 매도 걸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처음부터 매수 전부터 다 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날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아야 되고 자리마다 매수 매도 방식이 다르고 비중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비중을 다르게 매수도 비중이 다르지만 매도도 비중이 다른 거예요. 내가 과하게 밑으로 많이 빠지는 5분할까지 들어가고 과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초입부 3%에서 5% 사이에 내가 과하게 들어간 과한 매수 비중은 드러내야 됩니다. 거기서 안 드러내면 그 끌려 내려갈 경우에 내 돈이 없어서 평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주식 투자에서 근간은 뭐예요? 최대한 낮은 평단가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뺐는데 저 위에 장에 있는 걸 제가 복사를 안 해와서 좀 깜빡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단가를 낮추는 거 그걸 분명히 지켜야 되고요. 평단가 낮추려면 현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돈을 빼놓고 그거 갖고 다시 다음 하락 구간을 예방을 해야 돼, 예방. 그쵸? 안전을 위해서. 자, 차트 추세와 패턴에 대한 이해. 수익날 확률이 높은 자리 찾기. 지금부터 이제, 차트를 설명하는 거죠. 자리마다 매수, 매도 방식, 비중을 다르게 적용. 제가 보시면은, 세 가지를 뒀죠. 세 가지 박스를 뒀습니다. 이 박스를 왜 뒀냐면, 이 세 구간이 다 매수 타점이에요. 매수 방식이 타점이라고. 자, 첫 번째, 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 매수 구간마다 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르고,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산다고? 어떻게 기준이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221선 활용하는 거, 이게 16일선에, 이거 16일선, 33일선, 54일선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놔둔 겁니다. 차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게 주가 차트고요. 자, 1번은 성현우식 매매예요. 성현우식 매매. 앞부분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리마다. 2번은 자 221선은 앞부분에서 이론을 설명했죠. 221선을 덜어 올릴 듯 말 듯 하고 계속 시도하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자리. 자 221선을 뚫으려고 하는 건 여기 52주 신고가예요. 52주 신고가 자리를 여기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덜어 올라가려고 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2번 자리가 시도를 2번 자리에서 보통 보면 100%에서 1000% 올라가는 종목이 대다수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1번 종목은 아까 말했던 저평가 PBR 그리고 주가 괴리율이 40% 이상 떨어진 종목들. 성장성은 좋은데 얘가 주가가 어떤 이유로 해서 마이너스 40%에서 만 70%까지 내려간 종목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량주들은 만 40%에서 마이너스 60% 정도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원까지 박살난 게 48%인가까지 내려갔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죠? 그게 5만원 좀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죠? 지금 8만원까지 회복했죠. 그 이야기예요. 삼성전자 같은 자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럴 때 사는 거. 에코프로 같은 거는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나왔을 때, 괴리율이 고점 대비가 만 40%에서 70%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산 사람은 제가 포스코 필체하고 에코프로 BM을 최근에 10월달에 샀어요. 10월 25일부터 11일까지. 거기서 지금 40% 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산 거는 추매를 했더니 평단가 여기에요. 그러면 얘는 38%에서 42%예요. 요 밑에서 산 거는 계좌를 S1, S2, S3로 사기 때문에 S2로 산 거는 여기고 S3로 여기에요. 그러면 S3는 지금 48%, 오늘은 좀 내렸으니까 오늘은 좀 많이 내렸죠. 최근에 보니까 48% 찍었어요. 한 일주일 지난주까지 48%였고 여기에서 산 거는 지금 오늘 기준에서 30 몇 %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매매 방식마다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자, 단기 고점, 단기 저점, 단기 고점, 저점, 단기 고점, 저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여기서 샀는데 밀리면 추가 매수 더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또 매도하고 또 내려가면 또 재매수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걸 뚫어 이
이 라인을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게 뭐죠? 성형식 매매에 가까운 S3다. S3에 가까우면 S3는 성형식 매매는 사실 S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3, S4가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그럼 얘는 다른 거는 얘들은 3%에서 20% 수익 실현 뭐 10% 이렇게 했는데 얘들은 좀 높게 5%에서 5%는 7%에서 잡고 아니면 더 어떻게 20%에서 많게는 60%까지 가져가고 여기서도 가다가 무너지고 다시 샀다. 그러면 이건 S1을 사든 S2를 사든 그거는 앞부분은 7, 16 이 구간마다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다음 차트에 실제 차트에 그거를 보고 매수매도를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앞부분에서 제가 섹터 가장 중요한 게 종목이 아닌 섹터라고 하죠. 섹터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에 자리예요. 자 세 번째 이 자리예요. 이것까지 마스터를 하시면 여러분 수익률이 올해부터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쪽박 차고 반토막 찰 일이 거의 안 생겨요. 분할 매수하죠. 이거 그쵸? 그 다음에 업종별로 하잖아. 그런 관점은 이 차트를 외우세요. 이 차트는 전 세계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활용하는 차트예요. 그리고 여기마다 추세가 선을 여기가 52주 신고가 자리인가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자리 여기가 52주다 여기가 52주인 경우도 있고 여기가 52주 신고가인 경우도 있고 여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 신고가 자리인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220 그 다음 기준은 221선 221선을 이렇게 타고 노는 건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가. 이게 한 번만 올라가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게 침탈할 때 이렇게 이 221선 끌고 내려서 공백이 엄청 긴 게 좋아. 길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밀렸거나 50% 이상 밀렸거나 40% 이상 밀렸거나 뭐다? 그 다음에 2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밀렸거나 그거거든요. 그러면 상승할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시도할 때 짧게 여기서는 짧게 가야 됩니다. 이게 완전 뚫어내고 올라갈 때는 이런 형태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안 닿고 이 얘를 닿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매매해야 되죠. 이 매매 자 1번 매매, 2번 매매, 3번 유형 매매 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잖아. 이 형식이 다르잖아. 그렇죠? 자 주식식 투자 수익의 근간 사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주가는 강력한 특이점이 발생한 후에 앞부분에서 차트 그림이지만 특이점이 있어요. 그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만들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패턴과 추세가 있다. 이를 활용한 매매 차익 공략이 돌파 직후 눌림 매매예요. 자, 돌파봉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돌파 직후 눌림 매매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는 앞부분 섹터와 종목을 먼저 골라내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저는 평단가 항상 낮아요. 자, 돌파 직후 눌림 매매란 차트 시세의 변동성에 강력한 특이점이 발생한 이후에 추세 패턴을 예측한 매매다. 특이점 추세 패턴 이해하기 차트를 보시면 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확률입니다. 수익날 확률이 보이잖아. 안 보여요? 보이시잖아. 밑에 보면 장기 이평선입니다. 이게 자 장기 이평선 220일이고 이거 440일이에요. 자 221선 이게 침탈했죠. 침탈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침탈했을 때는 뭐 한다? 성형식 매매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형식 매매 이 침탈하고 얼마 있다가 성형식 매매를 하면 이렇게 수익이 20%에서 60% 난다. 그리고 자 이거는 성형식 매매가 안 돼. 여기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게 호재가 터졌어요. 이게 끝났어. 성형식 매매는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는 성형식 매매 불가능해요. 근데 성형식 매매부터 제가 먼저 설명하면 여기서 한번 3파동이 나왔어요. 소파동, 작은 파동. 자 이건 대파동, 이게 대파동이에요. 이 대파동 안에 소파동이 있단 말이죠. 소파동이 생기고 한번 꺾여가지고 많이 내려가죠. 많이 내려가면 뭐다? 여기서 또 성형식 매매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파동이 생기고 또 크게 꺾였죠.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계산해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매수를 했다. 성형식 매매는. 그러면 여기서 5분할 하면 돼요. 그럼 평단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20%에서 60% 또 가져가는 겁니다. 이건
3% 5%에 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잖아. 여기도 보시면 이 가잖아.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가잖아. 그냥 20%는 할 수 있는 게 성형식 매매. 주식 초보분들은 성형식 매매를 가장 선호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만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쳐다보면 차트가 유형이 다르거든. 그리고 차트 유형 3개 제가 준비했어요. 3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7, 16, 33, 54 일선 매매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올라가다 보면 7일선 닫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갔다 내려가고 7일, 자, 요렇게 닫고 이게 계속 되죠. 그러면 매매를 몇 번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네요. 그쵸? 근데 7일선을 계속 하면 안 돼. 7일선하고 16일선, 여기 16일선 닿는 구간도 있습니다. 16일선 닿고 올라갔다고. 그쵸? 이거 몇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구간마다 16일선, 7일선과 16일선 매매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구간은 자, 이 16일선 할 수 있죠. 어떤 구간은 여기 보시면 약간 중단기 이평선인 얼마?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 얼마냐면 33일선과 남들 사용하는 41선이죠. 이건 21선이고 저는 16일선 선다는 이야기. 33일선, 54일선. 자, 여기 구간에서 사가지고 제가 3일, 며칠에서 3일에서 며칠이에요. 3일이든 하루든 수익 나면 그냥 팔면 되는 거 3%에서 20% 사이. 제 1차 예약매도 스탑로스 걸었는데 팔려 내려왔죠. 스탑로스를 왜 걸라고 하냐면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스탑로스는 예약매도하고 다른 겁니다. 그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스탑로스와 예약매도는 다르다라는 거. 스탑로스 예약매도 다른 거는 여러분이 찾아봐요. 스탑로스는 뭐예요? 스탑로스는 주가가 이미 이만큼 올라갔을 때 거는 거고, 예약매도는 내가 지금 주가가 지금 요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가 얼마다? 내가 한 3%예요. 나는 예약매도를 나 이거 7%에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오늘까지 주가가 3% 수익인데, 아니면 마이너스 3%구나. 근데 주가가 내가 샀어요. 평단가 맞춰줬어요.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것 같아. 여기 마이너스 5%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는 7%에 걸어야지. 이게 예약매도입니다. 이게 예약매도. 스탑로스는 이미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고 내 수익이 20%예요. 그러면 밑에다가 17%에다가 받쳐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받쳐놓는 거. 왜 받쳐놓냐면 이게 끌려 내려가서 저 밑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가 뭐냐? 이런 자리죠. 여기 있잖아. 이런 자리들, 여기는 스탑로스를 받쳐놔야 된다. 여기도 받쳐놔야 되고, 받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파동이 소파동이나 갑자기 일자로 올라간 자리들, 그 다음에 파동이 3개 나온 자리들, 끝부분은 항상 스탑로스. 여기 스탑로스, 일자로 올라탔잖아. 여기 일자로 너무 강하게 올라가 버렸죠. 연속 양봉 터졌죠. 3개 이상 터졌죠. 그러면 스탑로스를 걸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약 매도는 뭐다? 초입부에서 살 때, 여기서 요거는 파동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예약 매도 거는 거예요. 예약 매도. 조금 짤막하게. 예약 매도와 스탑로스를 이해 반대로 하면 쪽박차입니다. 수익은 못 내요. 아시겠죠? 예약 매도와 스탑로스는 다 활용해야 되고, 매수해서 내가 알아서 팔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돈 못 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예약 매도, 스탑로스. 이 3가지 활용하시면 돼. 거기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자, 차트 유형을 볼게요. 앞부분 이런 차트는 약간 더 쉬운 거고요. 이 차트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차트 유형을 확인해야 돼요. 이 차트는 이렇게 올라가는 유형이네. 그러면 이 220선 타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에 가까울 때마다 선을 아래 위로 3개를 꺼요. 그리고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선을 하나 껐습니다. 왜 끄냐? 아래 위로 3개를 껐고 밑에 3개를 껐고 이 중간 선을 하나 껐는데, 자, 이 다 뭐냐면 수익 실현과 매수 매도 전략을 위해서 패턴 추세를 찾기 위해서. 자, 여기서 샀어요. 여기 사서 이거 지금 내 목표를 여기다 두면 수익 실현이 불가능해요. 아까 중간선 이야기했죠. 중간선에서 1차 구간에서 몇 팔고 그 다음에 중간선에 파는데 다음 구간은 여기긴 한데 이게 올라가다 밀렸어요. 이 10번을 밑으로 끌고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3분할 끝.
그 다음 다시 이게 밑으로 끌려가면, 남들은 안 사죠. 이거 다시 안 하잖아.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출발했으면 이 패턴이 분명하잖아요. 예, 패턴이 분명하죠. 그럼 여기 자, 여기까지 왔던 애가 또 떨어지겠네. 그럼 여기 맞춰가지고 또 사면 되죠. 그럼 떨어질 때도 3분할. 그쵸. 요 정도 떨어지는 거 3분할. 이까지, 자, 여기쯤에서 산다고 하면, 이거는 5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분할로 걸면 올라갔죠. 그러면 예약매도 걸고, 1분할이 지금 됐죠. 실제 제가 이런 매매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앞부분에서, 자, 이 종목은 정말 구간이 하나, 둘, 세 개, 이 매수할 구간이 이 성형식 매매가 가능하고, 여기는 아까 말했던 7, 16일선이 초입부는 7, 16일선 매매할 구간이 상당히 많고, 여기는 자, 앞부분 처음 이렇게 올라와서 한 구간은 굉장히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7일선 매매보다는 7, 16일선은 요게 이 구간 이제 뚫어 올릴 때, 자, 이게 52주 신고가예요. 52주 신고가를 덜어 올렸냐 안 덜어 올렸냐가 여기 지금 시도 자리, 아까 이렇게 시도 자리였죠. 시도하다가 5번째 이게 폭등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다? 7일선 매매를 하는 거예요. 7일선, 16일선. 회색이 7일선이고 노란선이 16일선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는 처음 이게 성형식 매매, 이게 완전히 침탈한 종목이에요. 침탈해가 고등이 팠죠. 그러면 성형식 매매는 여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갔죠. 그러면 이게 기복이 또 심하거든. 이거는 뭐다? 요거는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52주 신고가로 계속 달리고 있는 애고, 돌파 종목이고, 요거는 뭐예요? 이 자리는 아직 기복이 뚫을 낼 듯 말 듯 하기 때문에 여기 기복이 심하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매매? 33일선에서 54일선 매매 해야 되고, 이것도 분할 매수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 구간은 뚫을 듯 말 듯 221선을 가지고 노는 얘들은 이 매매를 해야 되고, 이걸 뚫어내 가지고 이제 부채꼴로 이평선이 정립돼 가지고 이렇게 가는 애들은 이 매매도 하면서, 자, 이게 파동이 있어요. 파동이 앞부분에서 중요하면 3개 이상 나온 거는 뒤에 가서는 다시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되시죠? 소파동이 3개 이상 나온 거는 이 매매를 하고, 그 다음 뒤에는 안 합니다. 이 뒤에 하면 안 돼요. 뒤에는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역사의 신고가가 진행됐어요. 여기서 역사의 신고가 진행되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면 여기서 매수하시되, 자, 여기까지 하고 난데 여기에는 비중이 여기보다 비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훨씬 4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 3분의 1이나 5분의 1까지 줄여야 된다. 분명히 줄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만큼 올라간 거는 비중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제가 비중 이야기했죠? 자, 이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잠깐 제가 설명할 건데, 잠깐만, 여기까지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요. 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섹터별로 차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종목의 악재나 과거의 악재가 생겼거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호재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초입부냐, 이미 호재가 아주 크게 발생해서 많이 올라간 자리냐, 거기에 따라서 차트 유형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목이 다르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기준이 이탈했으면 아예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추세 패턴 이평선을 활용한 눌림자리 분할 매수 기준이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원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리마다 다른 해법을 적용해라. 자, 아래 차트에는 3가지 매매 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12번 자리, 13번 자리, 14번 자리, 이 자리마다 틀리고 15번 자리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여기가 크게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으면 올라갈수록 저는 특히 여기 구간에서 한번 기복이 있을 때 매수하고 금방 파는 경우인데, 자, 이게 파동이 이해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역사적 신고가 자리거나 52주 신고가 자리라고 하면 여기 매수해야 되겠죠. 매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복이 여기서도 저는 매수 시도합니다. 만약에 이게 50 앞부분에 이 차트가 여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기복이 이러고 있다고 하면 보통 보면 여기서는 매수 타점이 두 가지예요. 내가 이 섹터가, 자, 섹터의 크기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이 상당히 길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매수 눌림할 때 매수하는 게 더 나아요. 지속성을 잘 모르겠어, 이 섹터가 강하게 계속 갈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떤 식 매매를 하냐면 주식 대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크 비너비 같은 이런 미국 그 주식 대회에서 5번 우승을 했고, 자기 제자들도 그 11명이 그 전부 다 우승을 했어요. 위로 올라갈 때만 삽니다. 내가 지금 주가가 여기인데 여기 돌파 나오는 날만 사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날만 산다고. 그래서 사서 바로 예약 매도 걸어버리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바로 예약 매도를 걸어야 되는데, 나는 내 목표는 20%, 이런 자리에서 20%, 30%, 60%를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고가 자리에서는 여기서, 자, 신고가 뚫어냅니다. 이 구간 뚫어낼 때 여기서 걸어서 바로 예약 매도 걸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신고가 매수 매도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고, 제가 하는 거는 신고가 매수 매도 방식은 여기 없는 겁니다. 자, 올라갈 때 7일선을 닫고 여기 닫죠. 그 다음에 66일선 닫았어요. 그럼 파동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왔죠. 자, 매수 하나, 둘, 세 개. 여기서 끝이에요. 이 매매는. 그쵸. 7, 16일선 여기 매수 끝이고, 이거는 앞부분에서 올라올 때는 심하게 내려간 자리는 기복이 올라갔더라도 다시 심하게 한번 내렸다가 하는 게 이게 여기에 닿는다는 거고, 다음에 이걸 뚫어냈을 때는 이게 다 닿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구간 안에서는 이게 다 통용된다. 첫 구간 여기도 하나 더 놓으면 33, 54 하다가 갑자기 16일선만 내리고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요. 여기가 바로 골든클로스예요. 이 매매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뚫어냈으면 7, 16일선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부터는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거는 고수의 영역입니다. 약간 전문가가 됐을 때 3년 이상 주식을 사고 팔아 본 사람들만 좀 이해할 거예요. 자, 괴리율 저평가 구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괴리율, 주가, 목표 주가가 3만원, 4만원, 5만원인데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이 괴리율이 발생한 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시작해서 분할 매수 쭉 해가지고 내 목표는 그냥 이 자리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20%에서 60% 잡으면 돼요. 그냥 이 차트가 흔들리고 말고 내 단기적인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20%에 팔래, 이것만 지켜도 돈 법니다. 20%를 무조건 벌어요. 무조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단 이게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죠. 이게 L자 파동이, 자, 이게 실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차트가 잘 제대로 가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인 악재가 여기서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올라가지 못해요. 반대로 꺾입니다. L자 파동이 나와요. 그럼 이 경우가 정말 심각해지는 경우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뒤에 가면 어떻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원래 7만원, 6만 7천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4만 9천원인가? 까지 떨어졌죠. 왜 그까지 떨어졌냐면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악재 터진 거 4만 9천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4만 9천에 5만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L자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성형식 매매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더라도 5분할을 한다고 하면, 자, 5분할 여기가 내가 1000만원 샀어요. 500만원 샀어요. 밑에 가서 몇 프로 띄우고 여기서 700만원 사고 여기까지 떨어질 때는 1000만원 삽니다. 이렇게 사모으면 평단가가 여기가 돼요. 요렇게 여기 중간이 아니고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분명히 수익 실현 가능하죠. L자가 두 번 생겼더라도 L파동 하락방 이게 나오더라도, 자, 괴리율 저평가 구간
221선 돌파 시도 종목 221선입니다. 이게 221선, 451선, 52주 신고가 갱신 시도 자리, 52주 신고가 갱신 시도 자리들, 이거 지금 뚫어내는 자리들, 역사적 신고가 갱신 시도 자리, 이게 역사적 신고가 뚫리고 올라가는 거, 이거는 52주 신고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타점마다 다 다른 어떤 기준이 다 다르다. 그것만 처음에는 이거 진짜 너무 복잡해 하지만 3개월 정도 반복해보면 도사가 돼요. 도사가 되지 않는 이상 주식을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계좌별 투자 목적을 가져라. 제가 매수 가능 자리별 비중 관리 분산 투자. 자, 저는 계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냐. A 계좌가 있고, A 계좌는 장기 투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이런 거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평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2017년부터 사실 만원대에서 에코프로도 5천원대, 뭐 8천원대 샀지만, 만원대 샀지만, 그거는 한번 팔았어요. 왜 팔았냐면 2년 동안 내려갔죠. 근데 그 고점에서 다 팔았어요. 팔고 2019년 11월 달부터 다시 샀습니다. 다시 샀는데 코로나 올 것 같아서, 대폭락 올 것 같아서 2월 26일부터 3월 4일에 스탑로스를 걸어놨는데 다 팔렸더라고. 그 뒤에 4월 달부터, 2020년 4월 달부터 다시 샀습니다. 4월 달이 포스코 퓨처엠이 4만원이에요. 43,000원, 48,000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자기 투자하고 있는 거고, 중간에 무너질 때마다 A-1 같은 계좌로 7만원, 6만 7천원 뭐 이런 데서도 또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만원대도 샀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RP. 이 IRP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주식 배우시는 분들은 연금, 직장인이니까 연금을 받잖아요. 연금 해야 되잖아. 연금을 가입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이런 종목들 갖고 하면 됩니다. 하락했을 때, 과락했을 때. 자, 그 다음에 S1, S2, S3가 바로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이 종목들인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이 체계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만 지키시면 쪽박 찰 일도 없고, 1년에 최소 장이 나쁠 때는 20%, 장이 좋을 때는 60%에서 100%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기준만 퀀터 매매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퀀터 매매는 10%, 20%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20%에서 6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복리 매매가 잘 맞은 구간이 생긴다고 하면, 대형 악재만 생기지 않으면 이게 100%도 복리 수익 때문에 100%가 훨씬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것까지 약속을 드리기가, 말을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10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씩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이 영상을 나눠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수익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차트를 시각화해야 돼요. 아시겠죠? 차트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매수 타점,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수익화 매뉴얼의 완성을 연습 매매와 차트 공부, 그 다음에 이론 공부까지 다 해야 돼요. 여기 다 실려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루 10분 이상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솔직히 말해서 저는 2년 동안 주식 방송을 쉬었는데, 왜 쉬었냐면, 주가가 앞으로, 2021년도 1월 달에 주가가 일자로 올라갔죠?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일자로 올라갔죠. 그때부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가가 조만간 최소한 6개월에서 2년 동안 하락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방송 안 했어요.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정말 뭐 이상한 사람들 다 나타나가지고 막 방송하면서 반토막 나고 막 그런 걸 보고, 제가 저는 이게 주식 유튜브 채널 갖고 이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안 했고, 지금 다시 하는 거는 이제 다시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방송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단추를 잘 껴야 될 것 같아요. 자,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 알람, 그 다음에 댓글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 똑똑한 개미의 습관교정 프로젝트 함께해요. 자, 이게 지금까지 보시면,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 다 뭐예요? 습관교정이에요. 습관교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10분 루틴, 하루 습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하루 습관이에요. 플러스 쌓여가지고, 처음에는 여러분 실력이 있어요. 기본 실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단계별로 실력이 달라요. 이게 S급하고, A급하고, B급하고, 이거 F급이에요. F급. 자, B급 정도는 돼야지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1년 100%다. 그러면 A급은 60%예요. 이 사람들은 플러스 20%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40%예요. 이 F에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지금 앞부분에서 한금만 해도 22B급이 돼요. 한금만 적어도 2주 정도에서 2달만 공부하시면 하루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일주일에 하루에 20분씩 해서 하루에 10분이든 20분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차트를 쫙 보시는 겁니다. 시간 여유가 되시는 날 보시고 매매 타점을 한번 공부를 해봐요. 그런 계좌도 쪼개고요. 계좌를 쪼개야 됩니다. 아까 제가 S1, S2, S3마다 자리마다 다 표기해 놨는데 S1 비중이 제일 적어요. S2, 그 다음에 S3가 밑으로 떨어질수록 많은 비중을 사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시면, 종목도 중요하죠. 종목 섹터 중요하고, 요것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게 3년 정도 지나면 적어도 뭐가 되냐면 이 정도는 됩니다. 이 정도 이상은 된다고. 그때부터 이제 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또 고수의 대열에 올라타게 돼요. 이게 어렵지가 않다고. 주식 수익 공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말한 게 모두가 주식 투자 수익 공식인 거예요. 매뉴얼이에요. 여러분이 이 방식이 왜 다른 방식으로 하면 수익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단기 스윙 관련입니다. 장기 투자도 아니고 스캘핑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인이죠. 직장인 기준에서 가장 수익 내기가 편한 거예요. 직장인 기준. 직장인과 초보 기준에서 수익 내기가 가장 편한. 그리고 여러분 성향이 있잖아. 나는 초장기 투자, 장기 투자 싫어. 단기 투자 초단타 해보니까 시간도 안 되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장인과 초보 투자자들한테 가장 알맞는 투자 기법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성투하시고 보자 되시기 바라고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게 생겨야지 저도 마음이 행복해서 이런 방송을 올려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 지금 유료 채널도 아니에요. 제가 2년 동안 쉬었던 유료 채널에서 그냥 탈락도 됐고, 유료 채널 된다고 해가지고 구독자가 20만 명 이상 되지 않은 이상 돈 벌기 힘듭니다. 돈 벌기 힘들어요. 돈 벌어봤자 1년에 몇십만 원 들어와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성투하시고요.